말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았는데 왜 손에 남는 것이 이렇게 적을까? 남들보다 늦게 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닌데 왜 통장은 늘 비어 있고 마음은 늘 쫓기듯 불안할까? 달리고 또 달렸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묻습니다. 내가 복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내 운명은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인가? 제가 오래전 어느 초겨울 새벽 절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산사는 푸른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처마 끝 풍경 소리만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보살님이 조심스럽게 절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고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가방은 그분의 어깨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분은 한참 동안 찻잔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말띠입니다. 평생 뛰어다니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 먹여 살리려고 뛰었고, 중년에는 집 대출 갚으려고 뛰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병원비와 노후 걱정 때문에 또 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저는 늘 움직였는데 제 삶은 왜 앞으로 가지 못한 것 같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분이 단지 띄운 새를 묻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묻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왜 열심히 살아도 복이 쌓이지 않았는지, 왜 돈은 들어왔다가도 모래처럼 빠져나갔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많은 말띠분들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활발해 보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대범하고 빠르고 결단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늘 쫓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쉬면 죄를 짓는 것 같고, 남에게 기대면 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혼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달립니다. 사주에서 말은 뜨거운 불의 기운을 품었다고 합니다. 한낮의 태양처럼 밝고 빠르고 움직임이 강한 기운입니다. 말띠분들은 대체로 생각만 오래 하기보다 몸을 먼저 움직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 먹으면 바로 시작하고 답답한 것을 싫어하며 묶여있는 삶보다 자유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남들보다 빨리 기회를 잡기도 합니다. 장사를 해도 빠르게 판단하고 사람을 만나도 쉽게 친해지고 새로운 길 앞에서도 주저앉아 있기보다 일단 달려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도 적당하면 밥을 익히고 집을 따뜻하게 하지만 지나치면 집을 태웁니다. 말의 힘도 그렇습니다. 빠른 것은 복이 될 수 있지만 방향 없는 빠름은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결단력은 재물을 부를 수 있지만 성급함은 재물을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성격은 큰 인연을 만들 수 있지만 참을성이 부족하면 좋은 인연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 아는 것입니다. 2026년은 병5년, 말의 기운이 강하게 살아나는 해로 여겨집니다. 말띠분들에게는 자기 띠의 기운과 한 해의 기운이 맞물리는 시기입니다. 이런 해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들뜨고 무언가 새로 시작하고 싶고 돈을 벌 기회도 빠르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다시 찾아오고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고 투자나 사업 이야기가 귀에 자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좋은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좋은 일만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맑은 마음으로 쓰면 복이 되고 흔들리는 마음으로 쓰면 손실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같은 돈이 들어와도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가족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욕심이 커지고 관계가 깨집니다. 같은 기회가 와도 어떤 사람은 신중하게 살펴 복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조급함에 휩쓸려 빚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운이 온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들떠 있는가?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가? 빨리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못 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날 말띠 보살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돈이 들어올 때마다 이상하게 더 바빠지고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잡히는 대로 일을 벌이고 누가 좋다고 하면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낡은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 쓰지 않는 카드, 약봉지, 작은 수첩, 고장난 볼펜, 언제 넣었는지도 모르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살님, 가방이 지금 보살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너무 많이 넣고 달리면 좋은 길도 오래 못 갑니다. 말티분들이 2026년에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몸과 생활의 무게입니다. 옷을 겹겹이 무겁게 입고 발목을 조이는 옷을 입고 커다란 가방에 필요 없는 것을 가득 넣고 다니며 온몸을 어두운 색으로 감싸고 움직임 없는 무거운 장신구를 달고 있으면 몸이 먼저 답답해집니다. 몸이 답답하면 마음도 답답해지고 마음이 답답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차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겹겹이 껴입은 옷은 때로 우리가 껴안고 있는 걱정과 닮았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후회하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마음 위에 마음을 덧입습니다. 발목을 조이는 옷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채운 두려움과 닮았습니다. 움직이고 싶지만 실패할까봐 묶이고 새 길로 가고 싶지만 남들이 뭐라 할까봐 멈춥니다. 무거운 가방은 오랜 원망과 미련을 닮았습니다. 버려도 되는 것을 아깝다는 이유로 들고 다니고 놓아야 하는 인연을 정 때문에 붙잡고 끝난 일을 계속 마음속에 넣어둡니다. 그러니 말띠 여러분, 2026년을 준비한다는 것은 먼저 가벼워지는 일입니다. 몸이 가벼워야 걸음이 가볍고 걸음이 가벼워야 기회를 향해 바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옷은 따뜻하되 무겁지 않게 입으십시오. 발과 다리가 편한 옷을 고르십시오. 가방 속 필요 없는 물건을 비우십시오. 검은색만 고집하기보다 초록색, 청록색, 하늘색처럼 마음을 밝히는 색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장신구도 너무 크고 무거운 것보다 가볍게 흔들리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바람이 통하는 곳에는 탁한 기운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색을 입고 어떤 물건을 지닌다고 해서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은 복을 대신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다만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을 바로잡는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초록색 지갑을 열며 목표를 기억하고 가벼운 신발을 신으며 바른 길을 생각하고 팔찌를 만지며 충동을 멈추는 것. 이것이 진짜 생활 수행입니다. 말은 빠른 동물입니다. 그러나 고삐가 없는 말은 아름다운 들판도 지나쳐 낭떠러지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고 기운이 강한 사람일수록 고삐가 필요합니다. 그 고삐는 누가 밖에서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돈이 보일 때 한 번 멈추고 좋은 말이 들릴 때 한 번 의심하고 마음이 급해질 때 3번 숨 쉬는 것. 그것이 2026년 말띠가 재물운을 지키는 첫 번째 비법입니다. 그날 보살님은 제 말을 듣고 가방을 열어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을 버리고 쓰지 않는 카드를 빼고 약봉지는 따로 정리하고 고장난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보살님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오늘 내려놓은 불필요한 짐만큼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말띠 여러분, 올해는 무조건 더 많이 뛰어야 하는 해가 아닙니다. 바른 방향으로 뛰어야 하는 해입니다. 더 많은 일을 벌이는 해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비울지 분명히 정하는 해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힘을 복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그날 말띠 보살님이 가방을 비우고 난 뒤 저는 보살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이 아닙니다. 사람은 매일 아침 자기 마음의 방향을 옷처럼 입고 나갑니다. 무거운 마음을 입으면 하루가 무겁고 밝은 마음을 입으면 인연도 밝게 열립니다. 보살님은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스님, 옷 하나 바꾼다고 팔자가 바뀌겠습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옷이 팔자를 대신 바꾸지는 못합니다. 다만 옷을 고르는 마음이 바뀌면 하루의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업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말띠분들에게 2026년은 기운이 강하게 움직이는 해입니다. 이런 해에는 마음이 자주 앞서갑니다. 누군가 돈 되는 이야기를 하면 바로 뛰어들고 싶고 새로운 인연이 오면 깊이 살피기 전에 믿고 싶고 남들이 다 한다고 하면 나만 늦는 것 같아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올해 말띠에게 가장 중요한 수행은 멈춤입니다. 달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달리기 전에 방향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말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고삐를 잡지 않으면 자신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됩니다. 먼저 피해야 할 첫 번째는 너무 많이 겹쳐 입는 습관입니다. 날이 추우면 당연히 따뜻하게 입어야 합니다.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얇게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말띠분들은 옷을 겹겹이 무겁게 껴입을수록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마음도 답답해지기 쉽습니다. 내복 위에 티셔츠, 그 위에 셔츠, 또 스웨터, 조끼, 두꺼운 외투까지 걸치면 따뜻하기는 해도 몸이 무거워집니다. 몸이 무거우면 걸음이 늦어지고 걸음이 늦어지면 마음도 둔해집니다. 이것은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옷만 겹쳐 입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도 겹쳐 입고 체면도 겹쳐 입고 남의 기대도 겹쳐 입습니다. 이 나이에 실패하면 안 된다. 자식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번에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 위에 겹겹이 쌓이면 사람은 기회를 보아도 가볍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좋은 제안이 와도 두려움 때문에 놓치고 끊어야 할 일을 알면서도 미련 때문에 붙잡습니다. 그러니 올해는 옷도 마음도 가볍게 하십시오. 따뜻하되 가벼운 소재, 움직이기 편한 차림, 불필요한 장식이 적은 단정한 옷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발목과 종아리를 꽉 조이는 옷을 피하는 것입니다. 말의 힘은 다리에서 나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을 상징합니다. 발이 편해야 길을 가고, 길을 가야 인연을 만나고, 인연을 만나야 재물도 흐릅니다. 그런데 발목을 꽉 조이는 바지나 종아리를 답답하게 누르는 옷을 입으면 몸은 작게 신호를 보냅니다. 답답하다, 불편하다, 움직이고 싶지 않다. 이 작은 불편함이 하루 종일 쌓이면 판단도 예민해지고 마음도 쉽게 짜증납니다. 특히 말띠분들은 답답함을 오래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말투가 날카로워지면 인연이 상합니다. 인연이 상하면 재물길도 함께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재물은 혼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오고 신뢰를 통해 오고 좋은 말과 좋은 태도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니 바지든 치마든 몸이 편하고 다리가 자유로운 것을 고르십시오. 너무 헐렁해 무기력해 보이지도 않고 너무 조여 불편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차림이 좋습니다. 균형은 옷에서도 필요하고 돈에서도 필요하고 마음에서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보살님의 가방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이 구겨져 있었고 이미 쓰지 않는 포인트 카드가 여러 장 있었고 고장난 볼펜과 빈 약봉지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말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까봐 그냥 넣어두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괴로움이 바로 이 말에서 시작됩니다. 언젠가 필요할까봐, 아까워서, 혹시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물건도 못 버리고 원망도 못 버리고 끝난 인연도 못 버립니다. 말띠는 빠르게 움직여야 복을 잡는 띠입니다. 그런데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으면 좋은 기회가 와도 몸이 먼저 지칩니다. 큰 가방이 꼭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에 무엇을 넣고 다니느냐입니다. 올해는 가방 속을 자주 비우십시오. 쓰지 않는 카드, 오래된 영수증, 필요 없는 서류, 정리되지 않은 약봉지, 작은 잡동사니들을 꺼내십시오. 가방이 가벼워지는 순간 마음도 이상하게 가벼워집니다. 비움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새 인연과 새 재물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어두운 색만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검은색은 단정하고 편합니다. 누구에게나 무난하고 때로는 품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말띠분들이 2026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어두운 색만 입으면 마음의 활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말은 햇빛 아래에서 달릴 때 가장 생동감이 있습니다. 사람도 자기에게 맞는 밝은 기운을 입을 때 얼굴빛과 말투가 달라집니다. 특히 올해는 초록색과 청록색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초록은 자라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나무가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듯 재물도 하루아침에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자라야 오래갑니다. 청록색은 초록의 성장과 물의 차분함이 함께 느껴지는 색입니다. 말띠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처럼 빠르게 움직이되 물처럼 한번 식히는 지혜입니다. 중요한 만남이 있는 날, 계약이나 상담이 있는 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날에는 초록색 스카프, 청록색 셔츠, 밝은 하늘색 소품 하나라도 사용해 보십시오. 이것이 마법처럼 돈을 불러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색을 볼 때마다 내가 성장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너무 뜨겁게 흥분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살피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너무 고정되고 무거운 액세서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말띠분들에게는 가벼운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귀걸이라면 살짝 흔들리는 것, 팔찌라면 손목에서 너무 조이지 않게 움직이는 것, 목걸이라면 답답하지 않은 중간 길이가 좋습니다. 움직이는 장신구는 이념과 재물이 흐른다는 상징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크고 무거우면 오히려 짐이 됩니다. 복을 부른다고 해서 큰 것을 달고 비싼 것을 걸고 남에게 보여주려는 마음이 앞서면 그것은 장신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욕심이 됩니다. 이제 말띠분들에게 좋은 물건과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갑을 정리하십시오. 지갑은 돈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문이 어지러우면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갑 안에 오래된 영수증, 쓰지 않는 쿠폰, 만료된 카드가 가득하다면 오늘 정리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초록색이나 갈색 계열의 지갑을 가까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초록색은 성장의 마음을, 갈색은 안정의 마음을 일깨워 줍니다. 돈은 빨리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를 하나 넣어 보십시오. 올해 이루고 싶은 재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다만 욕심으로 적지 마십시오. 무조건 큰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빚을 얼마 줄이겠다, 매달 얼마를 저축하겠다, 가족을 위해 안정된 돈길을 만들겠다처럼 바른 방향으로 적으십시오. 말띠는 목표가 분명할 때 힘이 살아납니다. 목표 없는 말은 들판을 헤매지만 방향을 아는 말은 먼 길도 갑니다. 둘째, 작은 다이어리나 계획표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말띠분들은 생각이 빠르고 행동도 빠릅니다. 장점입니다. 그러나 계획 없이 움직이면 하루 종일 바빴는데 남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에 돈을 썼는지, 무엇을 약속했는지 기록하지 않으면 재물은 흩어집니다. 기록은 마음의 고삐입니다. 오늘 할 일, 이번 달 지출, 꼭 만나야 할 사람, 피해야 할 소비를 적어 보십시오. 기록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바라보게 되고 바라보는 사람은 덜 휘둘립니다. 셋째, 신발을 소중히 하십시오. 말띠에게 신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발은 내가 어떤 길을 걷는지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신발이 불편하면 오래 걷지 못합니다. 편하고 가벼운 신발, 발을 잘 받쳐주는 신발, 깨끗하게 관리된 신발을 신으십시오.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둔 날에는 신발을 닦아 보십시오. 신발을 닦는 동안 마음도 함께 정리됩니다. 나는 오늘 바른 길로 간다. 급하게 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내 복이 머물 길로 간다. 이렇게 조용히 다짐해 보십시오. 넷째, 호환석 팔찌를 상징처럼 활용해 보십시오. 원래 호환석은 호랑이 눈처럼 보이는 돌이라 하여 용기와 집중, 금전의 흐름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말띠에게는 빠르게 달리는 힘을 한 방향으로 모아주는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팔찌가 돈을 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팔찌를 만지는 순간 내가 멈추는 것이 돈을 지켜줍니다. 중요한 투자, 큰 소비, 사람과의 계약 앞에서 손목의 팔찌를 가볍게 만지고 3번 숨을 쉬십시오. 첫 번째 숨에서는 내가 지금 조급한가를 묻고, 두 번째 숨에서는 이 일이 정말 필요한가를 묻고, 세 번째 숨에서는 하루를 더 생각해도 늦지 않은가를 물으십시오. 급한 마음은 자주 손실을 부릅니다. 특히 2026년처럼 기운이 강한 해에는 빠른 결정이 복이 될 때도 있지만 한순간의 충동이 큰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팔찌는 복을 부르는 장식이기 전에 나를 멈추게 하는 수행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돈을 쓰기 전 마음을 살피십시오. 말띠분들은 기분이 좋으면 크게 쓰고 마음이 상하면 홧김에 쓰고 남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돈을 쓰기 전에 반드시 한번 물으십시오. 이것은 필요인가? 체면인가? 이것은 투자인가? 불안인가? 이것은 가족을 위한 것인가? 내 허전함을 가리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돈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돈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날 보살님은 제 앞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올해의 목표를 적었습니다. 빚을 줄이기, 쓸데없는 소비 끊기, 자식에게 돈보다 따뜻한 말 먼저 주기, 매일 지출 적기. 글씨는 조금 떨렸지만 그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이제야 고삐를 잡으셨습니다. 달리는 힘은 이미 있으니 이제는 방향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말띠 여러분, 2026년에 재물운을 키우는 비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속도, 절제, 방향, 기록입니다. 속도는 여러분이 이미 가진 힘입니다. 절제는 그 힘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그릇입니다. 방향은 목표입니다. 기록은
그 목표를 잊지 않게 해주는 고삐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말띠의 강한 기운은 비로소 복이 됩니다. 그러니 올해는 옷을 고를 때도 마음을 고르듯 하십시오. 지갑을 정리할 때도 재물을 맞이하듯 하십시오. 신발을 닦을 때도 내 길을 닦듯 하십시오. 팔찌를 만질 때도 욕심을 누르듯 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선택을 바꾸면 운명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저는 그 말띠 보살님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보살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절에서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와 보니 제 마음만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집도 어지럽더군요. 특히 주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께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풍수를 점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 사는 집의 기운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운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깨끗한 방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물건이 쌓이고 냄새가 나는 공간에 들어가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생활 속 기운입니다. 그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고 현관에는 가족들이 신는 신발이 가지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보살님이 왜 저를 부르셨는지 알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약봉지와 병원 영수증, 전기요금 고지서, 오래된 우편물, 지갑, 휴대전화 충전선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리대 한쪽에는 칼날을 드러낸 채 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물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오래된 광고지와 자석 메모가 가득 붙어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언제 만든 것인지 모를 반찬통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보살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 집입니다. 특히 주방은 하루에도 여러 번 손이 가는 곳이기에 마음이 어지러우면 금세 표시가 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방은 다시 마음을 바로잡기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방은 가족의 생명을 먹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절에서는 음식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한 그릇의 밥도 공양이라 부릅니다. 쌀 한 톨에도 햇빛과 비와 농부의 땀과 수많은 인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주방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을 살리는 공양간입니다. 보살님은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돈이 안 모인다고만 생각했지 제가 사는 공간이 이렇게 지쳐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돈이 새는 집은 먼저 마음이 새고 마음이 새면 공간도 따라 흐트러집니다. 반대로 공간을 정성껏 돌보면 마음도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주방 풍수라는 것도 결국 그런 생활의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비싼 물건을 들여놓고 특별한 부적을 붙이고 어려운 의식을 해야만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음식을 만드는 곳을 깨끗하게 하고 가족이 먹는 자리를 편안하게 하고 버릴 것을 제때 버리는 것. 그것이 복을 맞이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먼저 저는 칼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칼은 음식을 만들 때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칼날이 밖으로 드러난 채 놓여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칼이 실제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보면 칼은 날카로운 말과 닮았습니다. 부엌에 칼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집은 가족 사이의 말도 쉽게 날카로워질 때가 많습니다. 왜 이것도 안 치웠어? 당신은 맨날 그래. 내가 다 해야 해? 이런 말들이 하루에 몇 번씩 오가면 집은 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베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천은 칼과 가위를 반드시 보이지 않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용한 칼은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닦고 칼꽂이나 서랍에 넣으십시오. 녹슨 칼이나 더 이상 쓰지 않는 가위는 아깝다고 방치하지 말고 정리하십시오. 물건 하나를 정리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집의 말도 조금 덜 날카롭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생활 수행입니다. 칼을 정리하는 손이 곧 마음을 정리하는 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식탁 위에 약봉지와 병원 영수증, 고지서를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약을 챙겨야 하고 병원 서류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식탁은 걱정을 올려두는 자리가 아닙니다. 식탁은 음식을 올리고 감사함을 올리고 가족의 마음을 올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약봉지와 빛 독촉장과 영수증이 늘 쌓여 있으면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병과 돈 걱정을 씹게 됩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지만 근심은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보살님의 식탁에도 약봉지가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혈압약, 관절약, 소화제, 자식이 사다 준 건강식품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바구니 하나를 가져와 약은 약대로 정리하고 병원 서류는 서랍 안에 따로 넣자고 했습니다. 식탁이 조금 비워지자 이상하게도 주방이 넓어 보였습니다. 보살님도 말했습니다. 스님, 식탁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걱정을 조금만 치우면 원래 넓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깨지거나 금이 간 그릇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워서 깨진 그릇을 계속 씁니다. 조금 금이 갔지만 아직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일 밥을 담는 그릇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을 살리는 음식을 받는 자리입니다. 금이 간 그릇에 밥을 담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결핍감이 생깁니다. 아직 괜찮아. 이 정도는 참고 쓰지. 이런 말이 물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스며듭니다. 상처난 관계도 그냥 참고, 무너진 건강도 그냥 참고, 마음의 금도 그냥 모른 척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멀쩡한 그릇을 함부로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물건도 인연으로 봅니다. 오래 사용한 그릇에는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금이 가고 깨져서 다칠 위험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보살님은 이가 나간 밥그릇 하나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그릇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쓰던 것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더 감사히 보내십시오. 그릇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보살님도 새 마음으로 밥을 드실 때가 되었습니다. 보살님은 조용히 그 그릇을 따로 내려놓았습니다. 놓아주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 얼굴에는 이상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화구, 곧 불을 사용하는 자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아궁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불은 가족의 밥을 짓고 추운 몸을 데우고 하루의 힘을 만들어주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기름때와 국물 자국, 음식 찌꺼기가 오래 남아 있으면 주방 전체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불은 활력과 의욕의 상징입니다. 불 주변이 더러우면 마음의 의욕도 쉽게 흐려집니다. 저는 보살님과 함께 가스레인지 주변을 닦았습니다. 오래된 기름때는 한 번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문지르고 젖은 행주로 닦고 다시 마른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마음의 때를 닦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번 참회했다고 오래된 습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결심했다고 소비 습관이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닦으면 어느 날 빛이 납니다. 화구를 닦으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삶의 불을 다시 맑게 하겠습니다. 분노의 불이 아니라 지혜의 불로 쓰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탁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식탁 위가 늘 잡동사니로 가득한 집은 가족이 함께 앉을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몸은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은 각자 방으로 흩어집니다. 식탁은 가족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눈을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영수증, 우편물, 장바구니, 휴대폰, 약봉지가 쌓여 있으면 대화도 쌓인 물건들 사이에 묻혀버립니다. 그러니 식탁만큼은 가능하면 비워두십시오. 밥 먹을 때는 밥을 올리고, 차를 마실 때는 차를 올리고, 대화할 때는 마음을 올리십시오. 그 다음 저는 개수대와 가스레인지의 위치를 보았습니다. 많은 집에서 물을 쓰는 싱크대와 불을 쓰는 화구가 가까이 있습니다.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에서는 물과 불이 너무 가까우면 기운이 부딪힌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 생활에서도 물과 불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가 되고 너무 차가우면 무관심이 됩니다. 가족 관계도 따뜻함과 차분함이 함께 있어야 오래 갑니다. 싱크대와 화구 사이에 작은 식물 하나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싼 식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관리하기 쉬운 작은 화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푸른 잎은 공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합니다. 물과 불 사이에서 나무가 자라듯 우리 마음도 뜨거운 감정과 차가운 침묵 사이에서 자비를 키워야 합니다. 식물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집에도 부드러운 말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쓰레기통도 중요합니다. 쓰레기통은 버려진 것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뚜껑 없이 열려 있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오래 두면 냄새가 퍼지고 주방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들은 나쁜 말, 쌓인 짜증, 남에 대한 미움, 돈 걱정이 마음 한쪽에 쌓입니다. 그런데 제때 비우지 않으면 그것이 말과 표정으로 새어나옵니다. 그러니 실제 쓰레기통을 자주 비우는 것처럼 마음속 불쾌함도 매일 조금씩 비우는 연습을 하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의 미움은 오늘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냉장고는 집안의 풍요를 저장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집에서 냉장고는 풍요의 창고가 아니라 잊힌 것들의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만들었는지 모를 반찬, 유통기한 지난 소스, 얼어붙은 음식, 먹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한 식재료가 가득합니다. 냉장고가 가득 차 있는데도 먹을 것이 없다고 느끼는 집은 마음도 그렇습니다. 생각은 많은데 결정은 없고 물건은 많은데 만족은 없습니다. 새로운 복이 들어오려면 먼저 오래된 것을 비워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 한 칸만 정리해 보십시오.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오늘은 반찬 칸 하나, 내일은 냉동실 한 구석, 다음 주에는 양념통 자리, 이렇게 조금씩 하면 됩니다. 풍수든 수행이든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바꾸려는 욕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작은 실천이 반복될 때 삶의 기운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쌀통을 살피십시오. 옛 어른들은 쌀독이 비어있는 것을 꺼렸습니다. 쌀은 생명의 상징이었고 집안의 풍요를 나타내는 가장 정직한 물건이었습니다. 쌀통을 깨끗하게 닦고 바닥이 보이도록 방치하지 않으며 쌀을 담을 때 감사한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은 단순한 풍습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사는 근본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돈도 결국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니 재물을 구하는 사람일수록 밥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밥을 귀하게 여기는 집에는 마음도 함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날 보살님과 저는 주방을 다 치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칼을 넣고 식탁을 비우고 깨진 그릇 몇 개를 정리하고 냉장고 한 칸을 닦았을 뿐인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보살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재물운을 부른다는 것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방을 정리하는 것은 결국 내 안의 공양간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칼을 넣으며 날카로운 말을 줄이고 식탁을 비우며 가족의 자리를 만들고 냉장고를 정리하며 묵은 미련을 버리고 쌀통을 닦으며 오늘의 밥에 감사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집안의 기운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집안의 기운이 달라지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과 선택도 달라집니다. 복은 그런 곳에 조용히 머뭅니다. 그날 보살님의 주방을 정리하고 절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래도록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멀리서 찾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이사해야 하는지, 어떤 색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물건을 지녀야 하는지 묻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마음을 바로잡는 작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의 뿌리는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가 매일 입는 옷, 매일 드는 가방, 매일 여는 지갑, 매일 신는 신발, 매일 밥을 먹는 식탁, 매일 물을 쓰는 주방에 이미 복의 문이 숨어 있습니다. 말띠 여러분, 2026년은 여러분에게 빠른 흐름이 열리는 해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고 뜻밖의 인연이 찾아오고 돈의 기회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물살은 배를 앞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방향을 잃으면 바위에 부딪히게도 합니다. 그러니 올해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달리는 것입니다. 재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머물 수 있는 몸과 마음과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은 밖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복은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문을 열어줄 때 조용히 들어옵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마음이 어지럽고 집이 어수선하고 돈 쓰는 습관이 흐트러져 있으면 그 복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반대로 큰 운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도 몸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공간을 깨끗하게 하며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복도 자라서 큰 복이 됩니다. 말띠가 올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옷, 너무 조이는 옷, 불편한 신발, 필요 없는 물건으로 가득 찬 가방을 조금씩 줄이십시오. 몸이 가벼워지면 생각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부드러워지면 인연이 열립니다.
재물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오고 신뢰를 통해 오고 내가 준비해둔 그릇을 통해 옵니다. 그러니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지갑을 정리하고 목표를 적고 작은 다이어리에 매일의 돈 흐름을 기록하십시오. 오늘 어디에 돈을 썼는지, 왜 썼는지, 꼭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돌아보십시오. 돈을 기록하는 것은 돈을 집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 앞에서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돈을 쓰면서도 업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심한 사람은 작은 소비에서도 후회를 만들고 큰 기회 앞에서도 손실을 만듭니다. 초록색이나 청록색 같은 밝은 색을 가까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색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과 균형을 기억하는 표시입니다. 초록색 지갑을 열 때마다 나는 재물을 키우되 탐욕으로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청록색 옷을 입을 때마다 나는 빠르게 움직이되 차분함을 잃지 않겠다고 생각하십시오. 편한 신발을 신을 때마다 나는 오늘도 바른 길을 걷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이렇게 물건 하나하나가 수행의 도구가 될 때 생활이 곧 도량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집안에 복이 머무는 주방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칼은 보이지 않게 넣고 깨진 그릇은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하고 냉장고 속 묵은 음식은 비우고 쓰레기통은 자주 비우고 식탁 위는 가능한 한 비워두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내 삶을 함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주방이 밝아지면 가족의 말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식탁이 비워지면 마음을 올릴 자리가 생깁니다. 냉장고가 정리되면 새로운 풍요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은 수행의 얼굴을 하고도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갑자기 집 전체를 뒤집고 새 물건을 사고 완벽하게 바꾸려 하면 며칠 지나지 않아 지치게 됩니다. 복은 급하게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딱 7일만 작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날에는 가방 속을 비우십시오. 오래된 영수증, 쓰지 않는 카드, 고장난 물건, 필요 없는 종이를 꺼내십시오. 가방을 비우며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내가 더 이상 들고 가지 않아도 되는 짐은 내려놓겠습니다. 이상하게도 가방 하나만 정리해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이 올해 말띠에게 첫 번째 복의 자리입니다. 둘째 날에는 지갑을 정리하십시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을 깨끗하게 하는 날입니다. 구겨진 영수증은 버리고 필요 없는 카드는 빼고 지폐가 있다면 가지런히 넣으십시오. 그리고 작은 메모지에 올해의 재물 목표를 적으십시오. 너무 허황된 숫자보다 내 삶을 바르게 세우는 숫자가 좋습니다. 빚을 얼마 줄이겠다, 매달 얼마를 저축하겠다, 가족을 위해 비상금을 만들겠다, 충동 구매를 줄이겠다.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말의 걸음도 분명해집니다. 셋째 날에는 신발을 닦으십시오. 말띠에게 신발은 길입니다. 먼지가 묻고 뒤축이 다른 신발을 그대로 신고 다니면 나도 모르게 내 길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물티슈나 천으로 신발을 닦으며 오늘 내가 가는 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길이 욕심의 길인지, 두려움의 길인지, 가족을 살리는 길인지, 나를 무너뜨리는 길인지 물어보십시오. 길을 묻는 사람은 길을 잃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냉장고 한 칸만 정리하십시오.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칸이면 충분합니다. 오래된 반찬, 유통기한 지난 소스, 더 이상 먹지 않을 음식들을 정리하십시오. 음식을 버릴 때는 죄책감만 갖지 말고 다음부터는 더 감사히 먹고 함부로 사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낭비를 알아차리는 것도 참회입니다. 참회는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택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깨진 그릇과 녹슨 칼을 확인하십시오. 매일 쓰는 물건이 나를 다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날입니다. 금이 간 그릇을 보며 내 마음의 금도 함께 살피십시오. 녹슨 칼을 보며 오래된 분노도 함께 살피십시오.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계속 쓸 것은 깨끗하게 닦으십시오. 물건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와 이어져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식탁 위를 치우십시오. 식탁은 가족의 마음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 위에 고지서와 약봉지와 잡동사니가 가득하면 가족이 마주 앉을 자리도 사라집니다. 식탁을 비운 뒤 물 한 잔이라도 올려두고 잠시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지막으로 가족과 눈을 마주보고 밥을 먹은 것이 언제였는가?
내가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말한 것이 언제였는가? 식탁을 비우면 대화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일곱째 날에는 가족과 한 끼를 감사히 드십시오. 혼자 사는 분이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 정성껏 한 끼를 차려 드십시오. 밥을 먹기 전 잠시 합장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한 번만 말하십시오. 이 밥이 내게 오기까지 수많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밥을 감사히 먹는 사람은 재물도 함부로 쓰지 않게 됩니다. 밥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7일 실천법은 대단한 비법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바꾸는 것은 늘 작고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들어왔을 때 지킬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큰 기회가 한 번 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알아볼 만큼 마음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큰 복을 기다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복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도 업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탐욕으로 모은 돈은 불안을 남기고 남을 속여 얻은 돈은 언젠가 마음의 빚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벌고 감사히 쓰고 필요한 곳에 나누는 돈은 복이 됩니다. 돈 자체가 더럽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마음이 업을 만듭니다. 돈을 미워하면 돈과의 인연이 막히고 돈에 끌려가면 마음을 잃습니다. 재물을 구하되 재물의 종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말띠가 2026년에 꼭 기억해야 할 지혜입니다. 말띠 여러분은 본래 달릴 힘이 있는 분들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 다시 일어나는 힘, 낯선 길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아무 길로나 달리지 마십시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 빨리 돈 된다는 길, 체면을 세워준다는 길을 무작정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편안한 길인지, 가족에게 해가 되지 않는 길인지, 오래 두고 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길인지 살피십시오. 그 길이 조금 느려 보여도 결국 복이 머무는 길입니다. 그 말띠보살님은 몇 달 뒤 다시 절에 오셨습니다. 얼굴이 아주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눈빛이 조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덜 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덜 조급합니다. 가방도 가벼워졌고 지갑도 깨끗해졌고 주방도 조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밥은 먹었냐고 먼저 묻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들어오는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큰 사건보다 먼저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더 빨리 달리는 해가 아닙니다. 바른 길로 달리는 해입니다. 복은 이미 문 앞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집 안과 마음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으면 복은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가방 하나를 비우고 지갑 하나를 정리하고 신발 하나를 닦고 식탁 한쪽을 치우십시오. 작은 실천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고 작은 습관이 운명을 바꿉니다. 말띠 여러분, 2026년의 재물운은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 정리하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욕심 앞에서 한번 멈출 줄 아는 사람에게 옵니다. 몸을 가볍게 하십시오. 마음의 고삐를 잡으십시오. 주방을 밝게 하십시오. 그리고 돈을 쫓기 전에 복이 머물 그릇을 먼저 만드십시오. 정목은 그 보살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말은 달려야 살지만 마음은 멈출 줄 알아야 삽니다. 올해는 달리십시오. 그러나 욕심으로 달리지 말고 지혜로 달리십시오. 그러면 빠른 기운이 재앙이 아니라 복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2026년이 흔들림 속에서도 바른 방향을 잃지 않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는 재물은 감사히 맞이하고 나가는 돈은 지혜롭게 살피며 가족과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함께 지키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장이 채워지는 것보다 먼저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된 뒤 재물이 오래 머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